오늘은 일과 일률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일이랑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일이라고 할까? 그거를 이제 배워보는데요. 일이라는 거는 물체에 힘을 작용해요. 그리고 그 힘을 작용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학에서 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기 시작합니다. 자, 카트를 앞으로 밀려고 힘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미니까 카트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 어디예요? 제가 앞으로 힘 줬죠. 그랬더니 카트가 어디로 밀렸어요? 앞으로 밀렸어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죠. 이건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물건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얘 뭐만큼 힘을 줘야 되죠? 그쵸?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 힘을 줘서 이거를 들어 올려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거 물건을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는 힘의 방향 어디? 위. 그 다음에 이동 방향 어디? 위.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습니다. 이건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학에서는 어떤 거를 일이 아니라고 할까? 그것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경우는 정신적인 활동, 뭐 공부를 했다, 뭐 음악을 들었다,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과학에서 일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힘이 존재해야 되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힘이 0인 경우, 그리고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뭐냐면 힘하고 이동 거리가 수직인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힘이 0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근데 힘이 0인 경우를 알려면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요, 여러분. 물체가 힘을 받지 않거나 힘의 합력이 0일 때, 마치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잡아 당겼을 때 힘의 합력은 0이죠. 그럼 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럴 때 물체는 무슨 운동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속력이 안 변해요. 힘 안 받았으니까요. 방향도 안 변해요. 힘 안 받았으니까요. 힘을 받지 않으면 하던 것을 계속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관습적으로 계속하려는 성질. 그죠? 관성에 의해서 정지하던 물체는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운동을 할 때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력이 같다. 등속.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계속 간다. 직선.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럼 힘이 0일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했네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경우를 찾아라 라고 했어. 그러면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인 경우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에 해당하겠죠. 뭐?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0이죠.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속력도 안 변하고 뭐도 안 변한다? 방향도 안 변한다. 그럼 무조건 등속 직선 운동이 나오면 과학에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이동 거리가 0인 경우입니다. 요건 조금 쉽죠? 그냥 뭐 단순하게 뭔가 매달려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는 이동 거리가 0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때 힘을 분해해보면 여러분, 만약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거는 분해가 되죠. 어떻게? 또도도도독 요쪽과 또도도도독 요쪽. 힘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실제로 힘의 방향은 요거긴 하지만 분해를 해보면 이쪽으로는 힘이 존재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수직일 경우에는요. X축으로 힘을 분해할 수가 없죠. 힘의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수직일 경우에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쥐불놀이 아시죠? 내가 쥐불놀이를 하려고 잡았어. 그러면 그걸 잡고 있는 힘, 구심력이죠. 원의 안쪽으로, 구의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구심력. 그러면 힘은 원의 중심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돌리다가 팡 놓치면 그 순간에 얘가 어디로 날아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죠. 그죠? 그러면 힘의 방향과 원의 접선, 얘는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등속,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등속 원 운동이라고 했었죠? 등속 원 운동인 경우에는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물체 이동한 거리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과학에서의 일이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는 이걸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경우 뭐가 있어서 세 가지?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그 다음에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인 경우,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인 경우 우리는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얘도 하나씩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힘이 0인 경우, 그래서 과학에서 일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매달렸는데 안 움직였대요. 밀었는데 안 움직였대요. 이거는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물체 이동한 방향이 뭐일 때? 수직일 때 우린 과학에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등속 원운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유형이에요.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수직인 경우, 이거는 일을 안 한 거죠. 근데 생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책가방을 맸어. 책가방을 맸다는 얘기는 책가방을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물건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물건을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것까지 일을 한 거야. 근데 그걸 빼고 내가 이걸 맸어요. 지금 맨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힘의 방향 어디예요? 이걸 들기 위해서 나는 얘의 무게만큼 이렇게 위로 힘 줬죠. 그런데 어디로 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럼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뭐예요? 수직이죠. 이건 과학에서 일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유형입니다. 가방을 메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거는 과학에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방을 메고 만약에 앞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어. 계단을 올라갔어. 그럼 과학에서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죠. 왜냐면 힘의 방향 위. 자, 그 다음에 계단 위로 올라갔다면서. 나 이렇게 올라갔다며.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물체 이동 방향이 뭐예요? 수직이지 않죠? 수직이 아니죠? 그럼 과학에서 일 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리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과학에서 일이란 뭐예요? 물체에 힘을 가하여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과학에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일이 아닌 경우는 세 가지 뭐예요? 뭐가? 힘이 0이거나 또는 이동거리가 0이거나 힘의 방향과 힘을 준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과학에서 일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